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일 관계에 뒤얽힌 문제를 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우리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날이 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상케이 신문사가 발행하는 자크자크는 이번 조치는 한국 연관 의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제재 보복이 아니라 안보상 대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안보상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수입해간 전략물자가 한국을 통해서 제3국으로 흘러갔다는 중대한 사건이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입수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먼저 핵심만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략물자인 화학물질이 어디로 갔는지 행선지를 모르는 사안이 발견됐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물자는 대량 살상무기의 제조와 운반 수단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을 가리킨다. 이런 일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시기부터인가 불소 관련 물품의 대량 발주가 늘었고 그걸 가져간 한국 측의 기업에서는 행방이 묘연하다. 불소 관련 물품은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쓸 수 있는 것이며 행선지는 북조선이다. 미국은 CIA를 중심으로 북한과 이란의 어떤 경로로 핵, 생물, 화학무기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가 흘러갔는지 철저히 조사했다. 한국의 존재가 불거지면서 백악관은 격분하고 있다. 국내 제조의 전략물자가 제3국을 거쳐서 북한이나 이란 등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북한과 이란에 한국이 제3국을 경유해서 전략물자를 보냈다면 미국을 비롯한 자유국가들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놀라운 정보가 있다.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한국 측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해 자신의 배신 행위를 숨기기 위한 시위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국제 공조를 추진하고 주요 그룹 CEO, 경제부총리, 정책실장 등과 상시 소통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해외 원천 기술 도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를 향해서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 대립각을 세우니까 부담감이 커졌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회의 보도를 보면서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대립각을 세우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는 주문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의 발단이 우리 측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도의 한일협정과 2015년의 종군위안부 문제 합의를 통해 강제징용자와 종군위안부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는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제 때 강제 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성장해가는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해결했어야 할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 간의 협정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고 지난 2년 동안 외교적인 무례임에도 불구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토착 외구 운운하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매우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신문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일본에서 수입해간 전략물자가 한국을 통해서 제3국으로 흘러간 안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매우 완강한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 측 입장과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얽히고 설킨 마당에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겸허하고 진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를 일으킨 쪽이 우리였고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심각하고 어려운 국가적 난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를 취하는 마당에 주무장관인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다자간 외교를 한다며 아프리카 방문길에 올랐다니 이래도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거대한 쓰나미로 밀려오고 있는 한일 관계 이상으로 중요한 외교 이슈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외국에 있다가도 급히 귀국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는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 30곳과 경제단체 4곳을 초청하면서 전경련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경련을 적폐로 지목했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 전경련을 배제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재계와 가장 탄탄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경련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재계는 물론 일본 재계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일본 재계는 수출 규제 이후에도 한국 전경련과의 정기회의 등 한국 경제계와 교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창구도 전경련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회의에 전경련을 초청조차 않은 것은 옹졸하고 감정적인 처사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일머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서투른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요령이 있는 사람과 요령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를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실마리, 단서를 제공했던 것은 우리부터 솔직해져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바로 잡을 것은 국제적인 외교 관례와 예양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 간의 협정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깼습니다. 게다가 눈속임으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어겼다면 면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인도는 땅에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결자 해지입니다. 우물우물 얼렁뚱땅 할 일이 아닙니다. 뒤얽힌 문제를 풀려면 실마리부터 찾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을 꼬이게 만든 사람들이 맨 앞에 서서 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한일 관계 뒤얽힌 문제를 풀려면 문제의 실마리부터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